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우산들이 빗줄기를 뚫고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빛은 이미 무너진 성벽처럼 허물어져 있었다. 그 순간 제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나올 터였다. 그 남자, 민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지훈아,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유일하게 내 진짜 모습을 봐준 사람이잖아.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항상 침묵했어. 하지만 이제 말할게. 나는 동성을 사랑해. 그게 나야. 그의 말끝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울음이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형의, 그리고 낯선 이들의 눈물. 민호의 고백은 슬픔의 물결을 넘어 모두의 가슴을 적시는 비가 되었다. 민호는 3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음식을 집어먹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정치 토크에, 어머니의 결혼 압박에, 형제들의 자랑거리 소리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야, 너는 왜 그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물음에 그는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20년 넘게 쌓인 무게가 있었다. 소년 시절부터 느껴온 그 이상한 끌림,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던 그 감정.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민호에게 그것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 민호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어선선장으로 바다를 누비는 강인한 남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여인이었다. 형은 항상 밝고 사교적이었고, 동생은 아직 유치원생이었다. 민호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한 아이로 불렸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축구를 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민호는 도서관 구석에서 만화를 읽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화 속 남자 주인공들의 눈빛을 훔쳐보았다.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할까? 10살 무렵, 그는 거울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부터 그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가족 앞에서 웃고, 학교에서 장난을 치며, 속내를 숨기는 법을 배웠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다. 반 친구 중에 준호라는 아이가 있었다. 준호는 농구부 에이스,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가 매력적인 소년이었다. 민호는 수업 중 그의 옆모습을 몰래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 이렇게 아플까? 그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인터넷으로 몰래 검색한 동성애라는 단어는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변태, 병으로 불렸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기사, 교회에서 들은 죄인이라는 설교. 민호는 책상에 엎드려 주먹을 쥐었다. 나는 정상일 수 있어. 그냥 노력하면 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준호가 나왔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대학에 올라 서울로 떠난 민호는 자유를 꿈꿨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그는 캠퍼스 생활에 열중했다. 새로운 친구들, 파티, 동아리. 하지만 여전히 그는 구석에 머물렀다. 여학생들이 다가오면 미소로 피하고 남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눈을 피했다. 민호 너 여친 없어? 소개시켜줄까? 룸메이트의 농담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속으로는 이 영원히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그는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같은 과 선배, 자유분방한 예술 전공생이었다. 지훈은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민호. 너 왜 그렇게 혼자야? 같이 가자. 카페,
지훈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툭 치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다시 떨렸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지훈의 따뜻함이, 그의 솔직함이 민호를 붙잡았다. 지훈과의 우정은 민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다. 주말에 한강에서 산책하며 커피숍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부모님은 싫어하시지만 나한테는 숨쉬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지훈의 눈빛이 부러웠다. 어느 날, 비 오는 오후, 지훈이 물었다. 민호 너, 무슨 고민 있어? 항상 멀뚱멀뚱한 눈이야. 민호는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며 마침내 털어놓았다. 형, 나, 남자를 좋아해. 그게 나쁜 거잖아. 지훈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안아주었다. 바보야. 그게 내가 왜 나쁜데?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살아보자. 그날, 민호의 눈물이 지훈의 어깨를 적셨다. 지훈도 게이였다. 그들의 비밀은 공유된 고통이자 희망의 시작이었다. 대학 시절, 민호와 지훈은 서로의 지지대가 되었다. 지훈은 민호를 동성애자 커뮤니티 모임에 데려갔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서울의 작은 바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 나도 가족한테 말 못해. 하지만 여기서는 나일 수 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맥주 잔을 쥐었다. 지훈이 손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해. 내 페이스대로. 그 모임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형 덕분에 살고 싶어졌어. 지훈은 창밖 비를 보며 대답했다. 나도. 너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졸업 후,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서울의 사무실에서 엑셀을 두드리며 야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족은 여전히 부산에 살았고 명절마다 내려가 모임을 가졌다. 민호야, 이제 결혼할 때 됐어. 누나가 소개시켜줄까? 사촌 누나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바빠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남자답게 좀 웃어라. 그 말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전화했다. 형, 나, 지쳐. 이 삶이 싫어. 지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민호야,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버티자. 언젠가 말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았다. 그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민호는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다. 지훈의 그림 앞에서 앉아 차를 마시며 둘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가족한테 말하고 우리 둘이. 아니, 그냥 솔직하게 살자. 지훈의 말에 민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우정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 벤치에 앉아 지훈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형, 오랫동안 그들의 키스는 바람에 쓰러지는 낙엽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28살,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비밀 속의 사랑, 하지만 서로에게는 전부였다. 연애 초기, 행복은 물처럼 흘렀다. 지훈의 작업실에서 함께 요리하고 밤늦게 영화 보며 안겨 잠들었다. 민호는 지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밝아 보였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훈의 전화 한 통으로 웃을 수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 사랑. 지훈의 목소리가 민호의 하루를 감쌌다. 하지만 가족 모임은 여전한 고통이었다. 설날에 부산에 내려간 민호는 식탁에서 혼자 숟가락을 놀렸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호야, 요즘 누굴 만나?
여자친구 생겼어. 민호는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엄마. 아직 속으로는 지훈이가 내 전부인데라고 외쳤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울며 말했다. 언젠가 말할게. 약속할게.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 민호와 지훈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호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지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그들은 여전히 비밀을 지켰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자유로웠다. 주말 여행,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손잡고 걷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민호야,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까? 지훈의 물음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곁에, 그러나 운명은 갑작스러웠다. 34살 봄, 지훈이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암 진단, 그리고 6개월의 싸움. 민호는 병실에서 지훈의 손을 잡고 울었다. 형, 가지 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지훈은 미소 지었다. 민호야,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 가족한테 말해. 그게 내 선물이야. 지훈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장례식장, 지훈의 유골함 앞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지훈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지훈이가. 민호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솔직하게 살아. 그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다. 지훈 형, 감사해요. 형 덕분에 제가 살아요. 그리고,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게이예요. 지훈 형을 사랑했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장례식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민호야. 왜 이제야? 형이 다가와 안아주었다. 미안해, 동생. 우리가 몰랐어. 낯선 사람들조차 눈물을 흘렸다. 민호의 고백은 슬픔을 넘어 용서와 이해의 문을 열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변했다. 가족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의 죽음이 그들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부산에서 올라와 민호를 안고 울었다. 내가 고통받았구나.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돼. 지훈이처럼 형제들은 모임을 바꿨다. 더 이상 압박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민호는 지훈의 작업실을 물려받아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며 지훈을 느꼈다. 형, 나 이제 살아. 내 덕분에. 시간은 흘렀다. 2년 후, 민호는 LGBT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했다. 침묵은 고통이지만 용기는 자유예요. 지훈이가 가르쳐준 거예요. 청중의 박수 속에 그는 웃었다. 진짜 웃음. 가족 모임에서 그는 더 이상 구석에 있지 않았다. 엄마,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의 미소가 밝았다. 민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홀로 걷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였다. 지훈의 영혼이 바람처럼 곁에 있었다. 민호의 강연 후 청중 한 명이 다가왔다. 젊은 남자, 20대 초반, 떨리는 눈빛으로. 저도 그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민호는 그를 보며 지훈을 떠올렸다. 천천히.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 대화는 민호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었다. 멘토, 지지자. 그는 지훈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했다. 스튜디오에서 LGBT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수업. 여기서 여러분은 자유예요.
솔직하게 그려보세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지훈과 처음 키스한 그 벤치에 앉았다. 형, 나 잘하고 있어. 바람이 답하듯 불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지훈과 함께 쓰던 습관. 오늘 한 아이가 웃었어. 내 미소처럼 페이지가 채워질수록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은 길었다. 지훈의 빈자리가 아팠다. 왜 나 혼자 남겨놓고 갔어? 베개를 안고 울 때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살아, 민호야.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서울로 자주 올라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민호야, 지훈이 어땠어? 민호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형은 제 빛이었어요.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무지했어. 이제 내 편이야. 아버지는 편지를 보냈다. 드문 일이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러워. 강하게 살아. 민호는 그 편지를 지훈의 사진 옆에 붙였다. 형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조카가 민호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삼촌, 왜 슬퍼? 민호는 웃었다. 삼촌 이제 안 슬퍼. 행복할 거야. 회사 생활도 달라졌다. 동료들이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시선이 따가웠다. 민호 팀장, 그 소문 진짜야? 민호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 나 게이야. 하지만 일에는 최선 다하게 놀랍게도 몇몇이 다가왔다. 나도. 비슷해. 응원하게. 그 대화가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민호 씨, 요즘 빛나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훈아, 내 덕분이야. 여름이 왔다. 민호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다. 지훈과 가던 그 섬, 바다 앞에서 그는 울었다. 형, 미안해. 내가 없어서 파도가 답하듯 밀려왔다. 그곳에서 그는 결심했다. 책을 쓰자. 자신의 이야기를 침묵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쓰는 동안 과거가 되살아났다. 소년 시절의 고독, 지훈과의 만남, 커밍아웃의 순간. 펜이 멈출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이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책이 필요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했다. 책이 나오기 전, 가족이 모였다. 부산 집에서 어머니가 요리를 했고, 아버지가 소주를 따랐다. 민호야, 내 책 들었어. 자랑스러워. 민호는 눈물을 참았다. 가족 여러분, 감사해요. 이제 제가 진짜 나예요.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침묵이 없었다. 책이 발매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했다. 줄을 선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책 읽고 용기 났어요. 민호는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지훈의 미소가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지훈의 초상. 형, 봐, 우리 이야기야. 캔버스에 물감이 번졌다. 붉은, 푸른, 그의 감정처럼. 가을이 깊어지자, 민호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태민. 28살, 밝은 미소의 디자이너. 민호 씨 책 읽었어요. 영감 받았어요. 대화가 이어졌다. 태민의 눈빛이 지훈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서둘렀다.
천천히. 아직 준비 안 돼서 태민은 이해했다. 기다릴게요. 친구부터. 겨울, 크리스마스. 민호는 가족과 지냈다. 트리를 장식하며 웃었다. 조카가 선물을 주었다. 삼촌, 이거 지훈 삼촌 줄 거야. 작은 그림.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그날 그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커피 한 잔 어때? 새로운 시작의 신호. 시간은 순환하듯 흘렀다. 새해가 밝았다. 민호는 37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를 스튜디오에서 열었다. 가족, 친구들, 태민도 왔다. 케이크를 자르며 그는 말했다. 지난해 고마웠어. 올해도 함께해줘. 박수가 터졌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해서 엄마도 행복해. 태민과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산책하며, 영화 보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나도 가족한테 말 못했어. 내 이야기 듣고 용기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자. 포기하지 마. 태민의 손이 따뜻했다. 지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빛이었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서 태민이 말했다. 민호 씨, 나 좋아해. 민호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지훈 형을 잊지 않을게. 태민은 이해했다. 그게 내 일부잖아. 나도 그걸 사랑할게. 스튜디오가 커졌다. 워크숍 참가자가 늘었다. 민호는 강연을 더 자주 했다. 전국을 돌며 침묵은 끝나요. 용기는 시작이에요 라고 말했다. 한 고등학생이 울며 안겼다. 선생님,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민호는 안아주었다. 내 자신을 믿어. 누군가 곁에 있을 거야. 그 아이의 미소가 지훈의 것이었다. 가족 모임이 달라졌다. 명절에 부산으로 내려가 이제는 민호가 이야기를 주도했다. 요즘 스튜디오 어때? 아버지의 물음에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좋아요, 아빠.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사촌들이 물었다. 태민 씨는 민호는 솔직히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웃음이 터졌다.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여름 휴가, 민호와 태민은 제주도로 갔다. 지훈의 무덤을 방문한 후, 형, 새로운 사람 만났어. 내가 좋아할 거야. 바다 앞에서 태민과 손잡았다. 파도가 노래했다. 그 여행에서 민호는 자유를 느꼈다. 태민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가을, 책 2판이 나왔다. 업데이트된 이야기, 태민과의 만남. 서점 행사에서 팬들이 모였다. 민호 씨, 영웅 같아요. 그는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태민이 꽃다발을 주었다. 사랑해. 민호의 키스가 부드러웠다. 겨울, 결혼식 소식이 들려왔다. 형이. 민호는 축하하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가족 식탁에서 그는 말했다. 다들, 나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에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시간의 강물처럼 민호의 삶은 흘렀다. 지훈의 죽음은 상처지만 그 상처에서 꽃이 피었다. 그는 이제 침묵이 아닌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다. 가족의 품, 사랑의 손길 속에서 민호의 38번째 봄, 스튜디오는 공식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홍대 골목의 새 건물, 무지개 스튜디오라는 간판. 개업식에 가족이 모두 왔다. 어머니가 리본을 자르며 말했다. 아들아, 내 꿈이야.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내 덕분이야. 태민이 곁에서 손을 잡았다.
청중 속에 그들의 미래가 빛났다. 워크숍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온라인 클래스까지. 민호는 피곤했지만 만족했다. 선생님, 저 이제 가족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참가자의 말에 그는 안심했다. 지훈의 유산이 살아 숨쉬었다. 저녁에 태민과 산책하며 말했다. 오늘도 고마워. 내가 내 균형이야. 태민의 미소가 따뜻했다. 너도 내 거야.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차 안에서 추억을 나눴다. 민호야, 어렸을 때 너 조용했지. 이제 보니 그때부터 강했어. 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웃었다. 아빠, 이제야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그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형, 봐, 우리 가족. 여름, 태민의 커밍아웃. 그의 가족 모임에서 민호는 긴장했다.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으니까. 태민의 어머니가 울었다. 아들아, 왜 이제야? 하지만 안아주었다. 행복하면 돼.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태민아, 잘했어. 가을, 책 투어가 시작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에서 이야기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에요. 용기는 필수예요. 팬레터가 쌓였다. 민호 씨 덕분에 살아요. 그의 가슴이 벅찼다. 겨울, 민호와 태민의 약속.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작은 의식, 친구들과 반지가 빛났다. 영원히 키스가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39살, 새로운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침묵의 목소리. 지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촬영 중, 민호는 울었다. 형, 내가 주인공이야. 완성 후, 영화제 상영. 박수 속에 그는 말했다. 지훈아, 고마워. 가족 모임, 이제 축제. 조카들이 그림을 그렸다. 삼촌처럼 되고 싶어. 민호의 웃음이 컸다. 시간은 선물이었다. 민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 용기, 치유의 이야기. 40살 생일, 민호는 홀로 산에 올랐다. 북한산 등산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지훈아, 10년이야. 내가 떠난 지, 눈물이 바람에 날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려오며 태민에게 전화했다. 오늘 집에서 기다려. 특별한 거 할게. 집에 돌아와. 그는 그림을 선물했다. 지훈, 태민, 가족이 함께한 풍경. 우리 이야기야. 태민이 안겼다. 사랑해. 그 밤, 평화로웠다. 스튜디오는 국제적이었다. 일본, 대만에서 초대. 한국의 용기, 민호는 영어로 말했다. 사일런스 엔즈즈 위드 보이스, 청중의 눈빛이 공감했다. 가족, 이제는 자랑. 어머니가 인터뷰 받았다. 내 아들, 세상을 바꾸네. 민호는 부끄러워했다. 엄마가 먼저야.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행사. 민호는 스피커. 오늘 여기 있는 모두, 여러분은 아름다워요. 무지개 깃발 아래, 춤췄다. 태민과 손잡고. 가을, 새 책, 새로운 시작. 태민과의 이야기. 출간 파티, 지훈의 어머니가 왔다. 민호야, 지훈이 축복할 거야. 눈물이 공유되었다. 겨울, 결혼법 변화 소식. 언젠가 우리 차례야. 태민의 말에 민호는 꿈꿨다. 41살, 아이를 만났다. 워크숍에서.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민호는 멘토링했다. 내 꿈 따라가. 그 아이의 성장이 그의 기쁨. 가족 여행,
해외. 일본 온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호야, 내 덕에 재미있어. 시간의 흐름 속 민호는 꽃 피었다. 지훈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42살, 민호의 다큐멘터리가 상 받았다. 국제영화제. 무대에서 그는 말했다. 이건 지훈의 이야기예요. 내 사랑에 박수가 쏟아졌다. 태민이 객석에서 눈물 흘렸다. 스튜디오 확장, 청소년 센터. 정부 지원 받았다. LGBT 청소년을 위한 공간, 개소식에 대통령이 왔다. 민호 씨, 모범이야. 그는 겸손했다. 모두의 노력이에요. 태민과의 5년. 여행, 제주, 다시. 여기서 약속했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가족, 손주 생겼다. 형예. 민호가 안아주었다. 삼촌처럼 강해져라. 미소가 전염되었다. 여름, 태풍. 스튜디오 피해. 민호는 재건했다. 포기 안 해. 지훈의 정신. 가을, 책 번역. 영어판. 더 엔드 오브 사일런스. 세계가 읽었다. 메일이 왔다. 미국에서 용기 얻었어요. 겨울, 눈, 한강에서 스케이팅. 태민과 넘어지며 웃었다. 행복이야. 43살, 새로운 사랑의 시작. 아니, 깊어짐. 태민 프로포즈. 법 바뀌면 결혼하자. 민호에 의해. 워크숍, 1000번째 참가자. 파티. 민호 선생님, 감사해요. 가족 모임,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민호야, 내가 최고 선물이야. 시간은 치유자. 민호의 상처는 아름다운 흉터. 44살, 법 변화. 동성결혼 합법. 민호와 태민의 결혼식. 가족, 친구들. 오늘, 우리 가족, 반지가 빛났다. 지훈의 사진이 축복했다. 스튜디오, 글로벌 네트워크. 아시아 LGBT 센터 연합. 민호 회장. 함께 가요. 태민의 전시회. 민호 작품 포함. 우리 사랑, 관객 감동. 가족, 유럽 여행. 파리 에펠탑. 민호야, 내 꿈 같아. 여름, 바다. 부산. 소년 시절 추억. 이제 자유로워. 가을, 새 다큐. 사랑의 여정. 지훈부터 태민까지. 겨울, 눈사람. 조카와. 웃음소리. 45살, 회고로. 침묵에서 빛으로. 베스트셀러. 워크숍, 10,000명 돌파. 축하. 가족, 평화. 민호야, 내가 빛. 시간의 선물, 영원한 사랑. 46살, 민호의 유산. 학교 초대 강연. 아이들아, 자신을 사랑해. 눈빛이 반짝. 태민과의 10년. 기념 여행, 하와이. 영원히. 스튜디오, 재단 설립. 장학금. 지훈 재단. 가족, 손자. 할아버지처럼, 민호 웃음. 여름,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용기. 가을, 노벨. 아니, 평화상 후보. 한국의 목소리. 겨울, 불꽃놀이. 새해. 미래로. 47살, 건강 체크. 괜찮아, 태민 걱정. 새 책, 청소년용. 내 이야기. 가족 모임, 대가족. 행복 가득.
시간 마감. 하지만 이야기 계속.